이번 시집은 장이지의 라플란드 우체국입니다. 우편 2. 대학 동기 중에 질 나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같은 과 남자애들 중 그 애랑 안 잔 애가 없다고. 우리보다 2살 많았고 보풀이 일어난 스웨터를 입고 다녔고 젖이 컸어. 언제나 아무나 덥석 껴안았고. 대학 동기 중에 음침한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 소문 안 좋은 여자애들하고만 연애를 했지. 20살인 주제에 만년의 김수영처럼 피폐해 보였지. 구멍난 양말 사이로 엄지발가락을 내놓고 다녔어. 언제나 술자리에 비울탄 먹었고 취하면 행패를 부리던. 음침한 남자애랑 질 나쁜 여자애는 언제부터인가 연인이 되었지. 여전히 여자는 여러 남자들을 끌고 다녔고 어느 유부남은 밤마다 그의 자취방까지 들락거렸어. 음침한 남자애는 개의치 않았어. 경쟁자가 가고 나면 남자애는 여자애를 구원하듯 사랑했지. 여자애가 먼저 사라졌고 남자애는 아주 나중에 사라졌어. 시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몇 번의 회오리 같은 폭음과 혼절 뒤에 그 녀석은 잠꼬대처럼 말했어. 어머니 같았어. 어머니 같았다고. 슬쩍 다시 담아 풀칠해주고 싶었던 한숨. 우리들의 퇴락한 김수영은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정다식 전에 연애를 했지. 나이 많고 임자 있고 소문 안 좋은 여자들과. 그리고 아주 나중에 사라졌지. 우편 4. 내 간지러운 사춘기에 후미진 골목에는 지천으로 번진 채송화의 요염한 붉은빛 따라 남몰래 같은 학교 남학생을 쫓아다니던 축축한 꿈도 있지요만 그 기분 나쁜 미행의 꼬리를 나무라지 않은 안경잡이의 그 넉넉한 마음과도 아쉽게 갈라서 버리고 실은 안경잡이의 쌍둥이 누나를 혼자 좋아했는데 안경잡이의 누나는 매정했고 나는 유서를 쓰고 죽는다든지 안경잡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파국의 장면 같은 것을 부질없이 준비했으나 시간은 늙어서 자연이 되고 쌍둥이 남매를 뒤쫓던 학교 앞 공지 담장 위로 오르내리던 남매의 머리끝 같은 것에 리듬이 자아내는 파국 없는 애상을 종종 불러내어 내 현실의 때 묻은 창을 좀 투명하게 하고 가문 하늘의 비구름도 좀 보태어주고 해오던 것인데 그 자연사의 폐허에 서 있지 않고는 삶에 대해 옅어진 삶에 대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으리라고. 오늘은 내 자신 수치이 넘는 개인적 기록으로 앉아 빛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속 도시를 지우고 쪽문 넘어 당연하게도 예전에 나는 중학생이었다. 어느 지방대학 부속의 중학교였는데 5월이면 5월의 노래가 자주 들렸다. 대무대가 만장을 앞세우고 북을 치며 행진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오가고 투석전이 이어졌다. 때로는 최루탄이 중학교 교실까지 날아들곤 했다. 그런 날에 우리는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쪽문을 통해 피신하였다. 선생님들의 통제하에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그날의 그 공색하던 쪽문
그것을 정말 피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로부터 노연한 것은 깊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게 멀었다. 더욱 멀리 배회하곤 했다. 예전에 다니던 국민학교에 들렀다가 고등법원 앞을 내둘러 예전에 살던 동네까지 걷곤 했다. 그 길들은 내장이 보일 만큼 투명했고 그래서 왠지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나는 코 밑에 치약을 바른 채 풀이 죽어서 그날의 학교는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 것이었을까?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었을까? 결정적일 때 사회가 우리를 너무 내팽겨쳐두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바지 밖으로 삐져나온 셔츠 자락처럼 아무리 해도 잘 수습되지 않는다. 그것은 해괴한 일. 다만 당연하게도 나는 중학생이었고 쪽문을 사이에 두고 일상과 비일상을 넘나들었던 것. 쪽문 너머의 세계가 비일상이었다는 것. 그것을 고개라고 였다고 담담하게 말해도 좋을까. 그 왕복감에 코끝이 찡해지는 날의 시. 5월의 노래는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 않았고 이제 와서 추억하는 것은 가당치 않지만 혼을 옮기는 일. 옛날에 나는 시골 아이였는데 시골 아이들은 내가 도시 아이인 줄 알고 내외를 했다. 나는 어머니 옷장에 들어가 놀거나 할머니의 부엌에 들어가 날 돼지고기 몇 조각을 집어다 바둑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골목에 불연성면. 그때 골목에는 봉기라는 아이가 있었다. 달리기를 잘하는 가무잡잡한 애였는데 난생 그 흙빛에 옮았으면 싶었다. 농번기 휴일이었고 봉기는 달렸고 해는 장구를 치며 따라왔다. 학교보다 멀리 더 멀리. 개장사를 만났고 행료병자도 만났고 도중에 외계인도 만났다. 언어의 바깥으로 운반된 것은 처음. 산 밑 도랑에서 함께 오줌을 누렸는데 봉기가 내 것을 자꾸 봐서 못 누웠다. 청개구리가 성묘하러 가는 하루의 몰락. 흙이 묻은 옷으로 돌아가는 길. 언제인가 산 밑 도랑보다 먼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도중에 외계인도 못 만나고 새집의 하늘은 손바닥만 해서 실망했다. 부리가 노란 아이가 옆집 대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곤 했다. 그 도시엔 온통 부리가 노란 아이들 뿐이었다. 예전에 골목에는 봉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난생 처음 언어의 경계 너머로 나를 운반해 주었다. 바위 속의 먼 길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애는. 꽃 위에 집을 지은 거배의 혼을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 봉기는. 백일몽 플랫. 꿈에 나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받는다. 꿈에 나는 이력서를 쓰고 몇 번인가 면접장에 나간다. 한 번은 갑자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나는 말벌에 쏘인 것처럼 굳어버린다. 한 번은 국문학은 인기가 없다는 힐난에 나는 경영학 전공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내 의지가 아니고 상징 조작자의 장난이었다. 꿈에 나는 피터팬의 구직난이라는 시를 쓰고 발표하지는 않는다. 꿈에 나는 면접장에 팬티만 입고 나갔다가 쫓겨난다.
꿈에 나는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받는다.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동창회에 온 친구들은 재테크 이야기만 하고 나는 못 마시는 술만 마신다. 세상에 그렇게나 많은 통장 이름이 있다니. 그러나 이것은 꿈이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플랫이다. 플랫에서 나는 직장이 없고 아마도 플랫이라는 시를 쓰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깊은 우주. 선거. 싸움에서 졌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장은 다시 일상으로 스며든다. 그렇더라도 전장이 다시 일상으로 스며들더라도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화해는 없다. 용서는 아이들의 것. 화해는 아이들의 목. 어른들에게 그런 것은 없다. 오히려 패족을 자처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박해를 자초해야 할지도 모른다. 통합이나 화합, 선거의 모든 화술들을 되새기면서 자객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깊이, 동족에 대한 이 측량할 수 없는 실망감, 그것은 정말 전쟁이었을까? 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본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깊은 우주, 어느 쪽으로 보아도 깊은 우주. 눈 치우기. 길고 적적하고 까만 밤을 눈은 내려서 덮인다. 아침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번갈아 가면서 쌓인 눈을 쓰시고 아들은 서너품을 하며 현관으로 나와 빈 마당을 바라본다. 길고 적적하고 까만 밤에는 또 어김없이 눈이 내려서 덮이고 아들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빈 마당을 바라본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눈은 내려서 덮이고 백수인 아들이 자는 새벽에 일어난 선한 노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쌓인 눈을 쓴다. 마치 눈을 치우느라 아들이 할 일을 못한다는 듯이. 눈을 쓸지 않아도 장판에 담뱃불 구멍을 만들거나
신나 쓰는 게 고작인데 선한 노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눈을 쓴다. 아들은 김수영의 눈 같은 것을 생각하며 보람없이 시를 쓴다. 선한 노인들이 쌓인 것을 뚫어내고 쓴 것 위에다가 덮어 쓴다. 언제나 보람은 없지만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플랫에서 나는 요실찰 인물이 되었다. 언젠가 대형 전방칸에 게시된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바깥을 생각했을 뿐인데 내가 바깥을 생각하면 플랫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내 주변에 꼭두각시들을 배치했다. 내가 바깥을 생각하지 않도록 꼭두각시들은 내게 친절하다. 가끔은 문학 이야기도 함께한다. 한 번은 나스메 소세키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갑자기 이런 구절을 기억해냈다. 늘 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어디에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이 소설의 고양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떠올리려고 하자 꼭두각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고양이는 자살을 했던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쥐였을 수도 있다. 나스메 소세키가 아니라 이기영이나 오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생각을 하면 플랫은 팽이처럼 돈다. 나는 플랫을 버릴 수 있다. 플랫에는 무수한 난쟁이들이 매달려 있다. 그 중에는 내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를테면